자, 이제 축합 반응에서 두 번째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알돌 리액션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이놀레이트 음이온의 반응이죠. 자, 이놀레이트 음이온의 무슨 반응이냐? 앞에서 배우신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친핵성, 앞에는 알돌은 첨가 반응이었고요. 이거는 아실 치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은 에스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도 알돌 리액션에서처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셀프 클라이젠 컨덴세이션하고 크로스 클라이젠 컨덴세이션, 그 다음에 분잔의 클라이젠 컨덴세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단지 생성물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 어떻게 가는 건지 세 가지 방식을 또 역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요. 첫 번째로 셀프 클라이젠 컨덴세이션,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에스터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은 에스터 구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제일 단순한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에틸 아세테이트 구조를 놔두고요. 이걸 두 분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염기, 소듐 메톡사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사용해 주게 되면요. 소듐 메톡사이드 염기가 요 알파 수소를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음전하가 알파 수소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명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놀레이트 음이온은, 자, 그래서 O- 여긴 OET. 자,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분자가 하나 더 있을 테니까 다른 분자 하나를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얘 공명으로 전자쌍을 주면서 이 탄소에 음전하가 생겼을 때 그 탄소가 요 다른 에스터에 파이스타를 때리고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분자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때 저 구조를 뒤집어서 돌려서 그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상승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메틸기가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가 생성됐고 그 옆에는 OET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잠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때 산소가 전자쌍을 돌려주면서 OET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친핵성 아실치환이 이렇게 슉 파이 스타를 치고 들어갔다가 산소가 전자쌍 가져갔다 내려오면서 똑똑 떨어져 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이라서 그냥 그 반응을 이 이놀레이트 친핵체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물 구조가 이렇게 해서 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메틸기 하나에 메틸기를 옆에다 그립시다. CO 돌본드가 돼버리고 메틸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베타 케토 에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베타 케토 에스터 합성법 이런 걸 배웠었죠.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때 사용하는 구조. 만약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다음에 요걸 갖다가 다시 가수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열까지 해서 탈탄산까지 진행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탈탄산으로 몽창 애시드로 바꾼 다음에 CO2로 뜯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생성물 구조는 이렇게 아세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이고요. 이 다음은 가수분해 후 탈탄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가수분해 후 탈탄산 반응이 진행됐다. 이거 앞에서 배우셨었던 내용이니까 앞에 이론 강좌를 다시 좀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도 뭐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클라이젠 컨덴세이션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요 CO 돌본드 옆에 있는 알파 위치에다가 다른 에스터에 요 OET 뜯어낸 요 결합선을 그냥 갖다 붙여버리시면 생성물이 바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탈탄산 하면은 에스터 부분을 몽창 없애버리시면 끝. 아주 그래서 간단하게 생성물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크로스
크로스 클라이젠 컨덴세이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로스는 뭐 알도라고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분자를 가지고 이제 클라이젠 컨덴세이션 하는 그런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쪽에는 이렇게 벤젠고리 같은 게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에스터를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뭐 이건 에틸기든 메틸기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떨어져 나갈 거라서. 자,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것 같은 에틸아세테이트. 이런 걸 한번 또 써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디움 헤톡사이드 같은 염기를 사용하고요. 여기 알파 수소에 음이온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여기는 알파 위치가 또 역시 수소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전자쌍 밖으로 작용하고요. 이 녀석이 이제 알파 위치에 음전하를 띠니까 전자쌍 주계로 작용하겠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많이 줘요. 그래서 뭐 방금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여기에 있는 에스터를, 이 에스터는 반응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놀레이트 음이온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공명을 하면서 전자쌍을 여기로 쑥 제공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서 두 분자가 하나로 합쳐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벤젠골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O-가 됐고요. 여기 OET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으로는 기존에 있던 에스터 구조가 이렇게 들어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전자쌍 주고 OET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벤젠고리에 옆에 CO 더블 본드 있고요. 그 옆으로 이런 에스터 구조가 들어와서 붙어 있는 생성물이 얻으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베타 케토 에스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만약에 이 화합물을 탈탄산 과정을 진행시켜 버렸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 여기 에스터 부분을 몽창 없애버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생성물 구조는 애초에 에스터였다가 그냥 여기 CO 떨번드 옆에 여기 메틸기 하나가 더 들어와서 붙어 있는 이런 생성물까지 얻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클라이젠 컨덴세이션 중에서 두 번째인 크로스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을 얘기한 거고요.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는 사실은 분자 내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개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라서 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디에크만 사이클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에크만 고리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의 원리는 분자 내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보시게 되면요. 소디움 헤톡사이드 사용한 건 뭐 염기 그대로 또 썼고요. 여기 에스터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두 에스터 작용기 사이에 탄소가 4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여기에 CO, OET 이렇게 붙어 있는 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소디움 헤톡사이드가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나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나 어차피 대칭 구조라서 아무데나 한 군데 수소를 뜯어내 버릴 겁니다. 이걸 뜯어내 버리면 여기에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분자 내에서 친핵성 아실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CO, OET 붙여주시고요. 이 자리에 음전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얘가 분자 내에서 다른 에스터를 치고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 2, 3, 4, 5 해서 오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갖다가 다시 또 탈탄산해서 H3O 플러스 가열 이렇게 해버리면요. 결국에는 요것만 남게 됩니다. 요 부분 에스터 부분을 몽창 CO2로 다 날려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성물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뭐 방법은 좀 다르게 여기에 둘 사이에 이 에스터하고 에스터 사이에 끼어 있는 탄소의 개수를 이렇게 4개에서 5개로 늘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육각형 고리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탈탄산 해버리면은 역시 탈탄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사이클로헥사논 구조도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것이 디에크만 사이클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으로서 분자 내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을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장 단순한 구조 이런 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구조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클 리액션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마이클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만들기 쉬운 다이케톤이 나왔는데 꼭 다이케톤이 아니어도 돼요. 마이클 리액션은 이놀레이트 음이온에 의한 이것도 이놀레이트 음이온으로 써야죠. 이놀레이트 음이온에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원포 첨가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마이클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이 소듐 메톡사이드 같은 염기가 여기에 있는 수소를 떼어내 버리고요. 여기에 음전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음전하가 이렇게 해서 베타 위치를 치고 들어가서 원포 첨가를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가는 반응이 이제 마이클 리액션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구조가 저기에 나와 있는 구조가 이렇게 해서 CO 더블 본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이 탄소에 이제 탄소가 두 개 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전하가 잠시 만들어졌다가 용액에 이제 뭐 워크업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산성화 시켜주게 되면은 H 플러스가 여기 알파 위치에 또 가서 붙겠죠. 그래서 생성물이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여기에 있던 수소 하나 떨어져서 여기에 파이기랍으로 첨가가 돼서 그 다음에 여기 수소 하나 첨가된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거라서 뭐 이 이론만 정확하게 앞에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이 원포 첨가를 일으킨다는 거 그것만 정확하게 하셔도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넣으면 그게 똑같이 일어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마이클 리액션입니다. 자, 근데 이 마이클 리액션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생성물이 이렇게 얻어졌을 때 이런 화합물에 여기 알파 수소가 여기도 있고 해서 이런 수소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염기성 조건에서 이 상태로 멈추질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또다시 소듐 메톡사이드가 이런 수소를 뜯어내거나 이런 수소를 뜯어내서 다시 또 한 번 첨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카본일기에 분잔의 알돌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고리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응을 제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dun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개선한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스톡 리액션이다 라는 거예요. 스톡 리액션. 자, 스톡 리액션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자면요. 스톡 반응, 그래서 스톡 리액션, 이거는 어떤 반응이냐 이걸 또 소개하자면요. 얘는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얘만 좀 다르죠. N아민으로 보시면 돼요. N아민. 에놀 아시죠? 에놀하고 똑같이 이중결합에 OH가 있으면 이게 에놀인데요. 이놀. 근데 이중결합에 아민기가 있으면 이렇게 뭐 NH2가 있어도 되고 NR2가 있어도 돼요.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게 N아민이에요. 뭐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냥 용어만 좀 생소하다 뿐이지 비슷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N아민 친액체의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본일기에 친액성 첨가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신 마이클 리액션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데 친액체가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아니라 에나민을 이용한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나 그려 드릴게요. 이런 카본일기를 가진 화합물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는 에나민을 만들어야 돼요. 에나민을 만들려면은 2차 아민을 쓰시면 되겠고요. 2차 아민이면은 이런 구조를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오각형 고리구조의 질소 이런 걸 써주시고 반응을 시켜주면은 산촉매 pH 한 5 정도에서
친핵성 첨가를 일으키면은 CO 이중결합이 CN 이중결합으로 변한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앞에서 소개했던 거라서 일단은 생략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에나민이 만들어집니다. 2차 아민은 이렇게 에나민을 형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나민은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이중결합하고 컨주게이션이 형성되어 있어서 꼭 음전하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염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게 친핵성이 매우 좋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진행돼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리액션은 꼭 염기를 써서 이 자리에 수소를 뜯어내야지만 반응이 가는데 이 에나민을 만들어 놓게 되면 에나민은 알아서 반응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염기성 조건으로 만족시키지 않고 바로 이 pH가 5 정도인 약산성 조건에서 반응이 갈 수 있다는 거. 약산성 조건에서 반응을 한다는 게 바로 스톡 리액션의 특징인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은 생성물이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질소가 있고 이중결합이 돼 버렸고요.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띄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이렇게 형성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워크업 과정에서 물 분자를 이용해서 여기에 H가 붙어버릴 거고요. 이때 생긴 물 분자는 이제 여기 이미늄 상태로 치고 들어갈 겁니다. 쑥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게 이제 또 가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OH 붙어 있고요. 여기 질소가 있고 이렇게 이 상태가 돼 있다가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니까 용액에 있는 약산성이라고 그랬죠. H 플러스가 또 붙어버려요. H 플러스한테 전자를 줘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오각형 고리 구조에 H가 붙었고 플러스 전하를 다시 띄게 됐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옆에 구조 붙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여기다가 제대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카본 열기가 됐고요. 자, 이 상태고 여기엔 OH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Na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전자를 땡기는 힘이 제일 세서 얘가 제일 좋은 이탈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소가 전자쌍을 주게 되고 이 취향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CO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CO 더블 본드 H 플러스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아민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렇게 아민은 떨어져 버렸고 나머지 구조는 다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럼 이 아민이 다시 염기로 작용해서 수소를 뜯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최종 생성물은 마이클 리액션에 의해서 반응을 진행시킬 때랑 똑같은 생성물이 얻어져요. 단지 이 반응은 약산성 조건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이 생성되고 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로 분자내 알돌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약산성 조건이니까 이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생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반응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유리하다라고 알려져서 유명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반응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스톡 리액션이고요. 방금 앞에서 했던 얘기를 더 연결시킨 것이 바로 로빈슨 고리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빈슨 애뉸레이션 리액션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카본일기 알파 위치에 음전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 음전하가 뭐 앞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은 마이클 리액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에 첨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두 구조가 뭐 후처리 과정까지 거치면 이런 중간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겠죠. 이게 마이클 프로덕트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마이클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뭐 마이클 리액션 먼저 일으키고 마이클 리액션을 진행한 다음에 분자 내에 분자 내 알돌 리액션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을 우리가 로빈슨 고리화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클 리액션이에요. 여기 써 있네요. 마이클 리액션이 진행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에서는 그냥 계속적으로 염기성 조건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카본일 알파 음이온이 하나 또 발생하게 되고요. 이 알파 수소를 떼어내서 분자 내 알돌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자 내 알돌이 진행되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해서
육각형 고리 구조가 형성이 돼 버릴 겁니다. 육각형 고리 구조가 형성이 돼 버리게 되면은 이제 생성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CO 돌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메틸기 있고 여기로 O-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옆에 CO2ET 이런 게 붙어 있을 텐데 요 O-에다가 뭐 프로토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 H2O 이제 알돌 리액션의 가장 후처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탈수 반응 H2O 이 조건을 계속 거쳐주게 되면은 최종 생성물로 이 OH 있는 부분은 옆에 있는 알파 수소가 제거되면서 이중결합이 생기는 이런 애뉸레이션 프로덕트가 얻어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로빈슨 고리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복잡할 반응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두 단계의, 그러니까 마이클 리액션하고 알돌 반응, 이 두 단계의 반응을 하나로 합친 반응이 바로 로빈슨 고리화 반응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앞에서 배우신 내용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축합 반응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 앞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반응의 유형들을 정리해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알돌 리액션인데 알돌 리액션은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이용해서 카본일기에 첨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 생성물이 탈수까지 진행하면은 알파, 베타, 불포화, unsaturated 카보닐 컴파운드가 얻어져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고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의 경우에는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이용해요. 이거 똑같아요. 이놀레이트 음이온. 이걸 이용하고 이번에는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로 인해서 클라이젠 컨덴세이션은 생성물이 베타, 케토, 에스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에스터. 요거를 이제 탈탄산까지 진행하게 되면 그냥 케톤이 만들어져요. 이때는 케톤 생성물이 주생성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마이클 리액션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놀레이트 음이온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에 원포 첨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원포 첨가 반응. 이렇게 되면은 1,5 다이케톤이 주로 얻어집니다. 다이케톤. 1,5 다이케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 반응은 염기성 조건에서 가는 거예요. 염기성 조건에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반응으로 이 만들어진 1,5 다이케톤에서 분자 내에 반응이 진행되면은 여기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로빈슨 고리화 반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스톡 리액션이 개발됐는데 이 스톡 리액션은 에나민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뭐 마이클 리액션하고 똑같아요. 알파, 베타, unsaturated 카보닐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포 첨가로 가는 거 맞고요. 이것도 1,5 다이케톤이 주생성물로 나오게 돼요. 이거는 진짜 여기서 딱 멈춥니다. 근데 이 마이클 리액션은 여기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클 리액션을 진행하고 나면은 분자 내 알돌 반응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요. 요 컨덴세이션 반응 파트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들 그냥 짜집기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